반가 안녕하세요. 공인모 제3회 모의고사 세 번째 강의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부여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후에, 등기 신청 후에가 아니라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 변경 신고 가능하죠.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고치는 게 변경입니다.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전자계약 시스템이면 시스템으로 계약했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전자문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의 밑에 보면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거 나와 있죠. 자, 전자문서 제출할 수 있는 것 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전자문서 불가능하고요. 국가 등이 단독을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디귿에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건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전자문서 가능하죠. 분양가격, 선택품목 변경 신고도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 가능한 것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미연하고 미연만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전자문서 가능한 게 2번입니다. 2번. 2번이 뭡니까?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연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건 왜 불가능하냐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로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50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설명, 농지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농지법 개정된 내용. 자, 틀린 것인데요. 2020년도에 전부 다 개정된 내용이죠.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이게 신설됐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아닌 자에게 1년 이내입니다. 처분 의무기간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만 가능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않게 된 사람 및 농업인도, 즉 농사를 지으면서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더 이상 농사 짓지 않는 경우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도 가능하다. 1번, 2번 다 개정된 거고요. 3번은 개정 안 됐지만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주말 체험용 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총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다는 거, 세대원 각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원칙 3년인데요.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6번에 있죠? 42번에 16번.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신고 대상입니다. 이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신고 대상이었죠. 2번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 X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가 대상 아니다. 그렇습니다. 허가는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만 허가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 대상이고요.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권리,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신고관청은, 외국인이 신고관청은 이게 잘 안되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1번에 보면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12번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위반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이 4번과 같이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거나 또는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성명, 소연 등이 뭡니까?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적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소재지 면적, 부동산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총사방,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죠.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거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부당한 표시 광고죠. 1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2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3번 중개사물의 입지여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사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게 낚시 매물이죠. 예를 들면 월세 50만원인데 10만원짜리 있다고 올려놓고 진짜 있습니까? 전화하면 예 있는데 빨리 오세요. 금방 나갑니다. 해서 가보니까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4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벌칙 시험에 반드시 저는 출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됐는데, 개업공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 말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하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은 단독경고용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기본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1번이 세부 확인사항이고 나머지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은 27번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인데요. 3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세 전환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0.5%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0.5% 더하기 2% 하면 2.5%, 즉 3천만원의 2.5%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원 곱하기 2.5% 하면 2316, 그 다음에 5315 하면 75만원이죠. 75만원. 75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1번 62,5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2%를 하면은 3천만원 곱하기 2.5% 하면 1년에 75만원이고 나누기 12달 하면 월 62,5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법인에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3번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인 경우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이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4번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 X네요. 5억이 아니라 6억입니다. 6억.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고요. 또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5억이 아니라 6억 이상인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5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현 정부 정책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2번에 따라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했는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4번 매월 1회가 되겠죠.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다.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 4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 12번에 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대리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3번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죠. 2002년에.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부담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게 X네요. 중개대상물도 될 수 있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은 아니지만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31번부터 4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